오늘 되게 이렇게 와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어 되게 일어나기 힘든 날이지 않으셨나요? 네, 저도 오랜만에 휴가 아닌 휴가를 잘 보내고 딸하고 또 계속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좋았었는데 오늘 또 네, 하루지만 네, 다시 또 이렇게 와주신 부모님들 참 정말 훌륭하신 부모님들이시라고 생각, 물론 또 바쁘셔서 못 오신 부모님들도 네, 역시 훌륭하시지만, 네. 제가 그 매해 이렇게 집중적으로 상담을 하고 또, 그러니까 중반기에 상담 집중적으로 하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이러는데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오늘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고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한 가지 일을 계속 해 오면서, 갖게 되는 이런 이제 축적되는, 이런 지식들, 경험들, 정보들, 이것들이 되게 부모님들은 사실 그 시기를, 내 아이와의 그 시기를 순간순간 지나가시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걸 반복해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잘 키우는 거다라는 거를 확실히 제가 더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감사했던 거는, 잘 믿고 따라와 주신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라고 했던 거를, 하고 나서 궁금하시다면서 다시 상담을 하신 부모님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만 5세,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곧 학교 들어가는 우리 7세 반 친구들에 대해서 약 50명 가까운 아이들을 지금 세번에 상담을 했는데, 예, 작년 한 4월에서 5월 사이에 상담을 하고, 그때 검사는 작년 1월에서 한 4월 이 정도의 검사를 다 했던 아이들을 가지고 5월 정도에 4월에서 5월 사이에 상담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검사를 11월 말부터 해서 1월 초까지 요 사이에 검사를 또 했었어요. 그래서 약 7개월에서 길면은 1년 정도 텀을 가지고 아이들이 검사를 두 번 했고, 근데 그 사이에 부모님들이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업데이트 된 결과를 가지고 살펴봤을 때, 되게 감사했던 것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를 잘 해주셔서 부분들이 막 상승돼서 온 경우가 되게 많았고, 실제로 이제 부모님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시기를, 그걸 하란 대로 했더니, 아이의 짜증이 줄었고, 혼자 하는 게 늘었고, 네, 이런 것들, 네, 좋은 부분들도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7세의 경우는 학교 가기 직전이라 부모님들의 걱정이 그 아이들의 그 모습에 반영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오늘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뭐 이렇게 아침부터 제가 이게 한 3시간쯤 안 되게 지금 강의안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벌써 이만큼 길어져 버렸어요. 예, 길어졌는데 그렇지만 상당 부분이 이제 그래프긴 해요. 상당 부분이 그래프긴 한데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의 인적 사항을 다 지우고 네, 이렇게 그래프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같이 이제, 이해해 보시면, 아,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더 건강하게, 잘 자라겠구나라는 팁을 직간접적으로 또 다시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이첫 번째 그래프는 항상 이 노란색, 주황색, 오렌지색, 이 오렌지색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인 점수 증가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의, 이 두 곡선을 보면은, 첫 번째, 어, 점수 자체가 늘었다는 게 67에서 78, 이게 좋은 점이고, 두 번째는, 어, 요, 언어성이 뭐냐면, 1번, 3번, 5번이 언어성 영역이에요. 언어성 영역. 언어성 영역이 1번, 3번, 5번이고, 동작성 영역이 2번, 4번, 6번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한테 상담을 듣고 들으시는 부모님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물론 박미진 원장한테 상담을 들으신 부모님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어, 이제 다음번 상담 듣기 전인, 만 4세 부모님들도 이제 보이세요? 네네. 네, 상담, 네, 감사드려요. 예, 상담 듣고 들으시는 부모님도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친구에게 있어서 제가 제일 기뻤던 건 이게 자존감을 나타내는 척도거든요. 긍정적인 자기인식, 자존감, 친구들하고의 또래 관계, 가족 내에서 내가 얼마나, 어, 괜찮은 아들, 딸로 부모님한테 인식되고 있는지,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교실에서, 학원에서 얼마나, 괜찮은 친구로 인정받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척도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제가 묘사를 해드리자면, 1번 영역이 높으면은 아이들이 일단 부모와의 애착이 높은 거거든요. 부모와 함께한 시간이 많고, 그래서 부모와 나눈 대화가 많고, 그래서 언어가 높은 게 1차적인 설명이고, 2차적인 설명은 그래서 애착이 높다. 그런데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데, 1번이 높은데 4번이 낮으면 이게, 아이가 부모한테 너무 매달려 있으려고 하고, 부모한테 너무 옹석 빠지고, 부모한테 너무 애기짓하고, 예. 그래서 이 친구의 특징은 엄청 애교쟁이에요. 엄청난 애교쟁이인데, 이제 제가 교실로 가면은 안아달라고 이제 제일 다른 친구들하고, 어, 순위를 경쟁을 하면서 막 달려오는 친구예요. 제일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서. 그래서 그만큼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친구인데, 혼자 있을 때는 혼자 하는 게 잘 안 됐던 친구예요. 근데 요렇게 점수가 많이 나는 경우에, 특징적인 경우에, 약간, 훈육할 때, 엉덩이를 한 대씩 때렸다거나, 이렇게, 뭐, 그게 약하던, 세던, 이렇게, 훈육을, 체벌의 방식을 이용을 했을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제 한 8개월, 7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다시 측정했을 때, 그렇게 훈육하는 방법만을 바꾸고, 혼자 하는 거를 좀 더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만으로 해서도 이렇게 아이는 분명히 사랑받고 있다는 건 많이 느꼈으니까, 예, 아이가 요 4번 영역이 현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친구가. 예,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점이고, 그리고 또 다른, 뒤에 제가 언급하겠지만, 또 다른 이 검사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하고 이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타인과의 관계가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깊이 분석하고, 혼자 바깥 세상을 관찰하고, 어떤 사리 분별하고 판단하는 시간도 감사하고, 기회도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약간 줄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막, 뭐 칭찬할 때 막 우와 너무 잘했어요 이런 칭찬을 약간 줄이고 예, 약간 그런 부분을 살짝 줄이고 아이한테 하는 잔소리를 조금 줄이고 이제 했던 여파가 여기 9번 여기 이제 그 오영역 이게 이제 관계성보다는 체계성 하나를 내가 집중해서 깊이 생각하는 능력 내 스스로 외부 세계를 관찰하는 능력 그래서 파악하는 능력 이게 크기와 수가 1차적으로는 크기와 수지만 2차적으로는 그런 능력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예를 들면은 내가 내 친구들을 봤더니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없는데 저 친구는 이렇게까지 화를 내 라는 잠깐만요. 네, 음수거가 안 돼 있는 분은 적어주시고요. 이렇게까지 화를 내. 라고, 막, 이제 하시는 분들, 이제 하는 친구들. 요렇게,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 체계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고 이제 관찰하는 능력에 기회가 많이 부여된다는 거죠. 부모님이 아이한테 너무 잔소리하거나 너무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 예, 그래서 요게 살짝 내려간 게 요거가 올라가는 역할도 좀 했다. 이제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어쨌든 요 친구는 사실 이제 초등학교 가기 직전이라 이제 글을 읽는 게 더 늘어나면서 3영역이 초등학교 가기 직전에 올라가는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여기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은 사실 오히려 이제 4영역이 좀 감소한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좀 워낙 이제 이 부분이 애기처럼 웅석바지로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랐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큰아이 다루듯이 좀 더 의젓한 모습으로 할 수 있게 혼자 할 수 있게 이제 키워준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게 잘 반영돼서 이렇게 스스로 좀 더 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모님들한테 말씀 항상 드리는 여기 막 나는 60점대라서 큰일 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내 아이는 막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상담해드리면서 그걸 반영해서 육아에 반영해서 변화되는 곡선들을 보면은 어, 이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부모님들이 조금만 하는 말의 방식, 아이를 좀 대하는 방식을 뭐 그런 거 분명히 있잖아요. 아, 이 귀여운 행동을 하는 내 아들, 딸이 안 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저도 분명히 있거든요. 너무 예쁜데, 너무 귀여운데, 이 모습을 그대로 거기에서 멈춰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말 잘 듣고, 내가 뭐라 그러면 좀 겁먹고, 이게 너무, 우리 아이들이 내 품에서 안 떠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들은 크고 있고 아이들 친구들도 크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배워오고 그러니까 또 저희는 더 잔소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또 혼자 크게 만들어야 되는 게 과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이 영역 하나에서 7점이 올라갔잖아요. 7점이. 예. 그래서 이런 거 하나가 네, 6점이 13점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첫 그래프로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상승이 정말 무섭게 혼내지 않는 거 하나만으로도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70점대에서 78점이니까 곧 80점대가 보이잖아요. 80점대에서 감사하게도 80점대에 있는 부모님들이 되게 이제 많아졌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걸 기관을 운영하는 저로서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반복되는 부모교육 속에서 이쪽 저쪽 이쪽 저쪽에 각 영역을 좋아지는 것들을 계속 강의 안으로 올리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래도 조금씩 결실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요게 이제 곧 80점대가 되는 거고 조금 이런 부분을 더 해주시면 이게 이제 90점대가 되는 거고 그래요. 근데 90점대가 되어 계신 부모님들의 특징을 제가 살펴보면 어 정말 막 엄청나게 뭘 가르쳤다. 뭘 특별한 비법이 있다. 이게 아니라 그 비법은 바로 뭐냐면 건강한 애착이라는 거고, 그 비법은 바로 아이들에게 좀 더 예쁜 말로, 소리 지르지 않고, 혼내지 않고, 예, 마치 아이들의 그 예뻐할 때와 혼낼 때 곡선의 차이가 이렇게 크지 않고 줄어들었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어, 그, 이게 점수가 높은, 육아를 하신 부모님들의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지나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 친구의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제 여기 곡선에 보면 이게 뭐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제가 이 초록색 칠해놓은 게 바로 135 영역인 언어성 영역이에요. 언어성 영역이라 함은 언어적인 활동, 언어적인 활동이라면 그냥 책 읽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방바닥에 붙이고 앉아서 하는 활동, 의자에 앉아서 하는 활동. 그래서 조용히 집중하고 생각하는 활동. 그럼 언어성 활동이 또 뭐가 있죠? 그림 그리기도 언어성 활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에 관련된 뭐 실험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 예, 어떤 면에서 보면 미디어를 보는 것조차도 언어성 활동에 들어가긴 해요. 그걸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니까요. 예, 물론 이제 안 좋은 만화 이런 거 말고요. 예, 그랬을 때 1번, 3번, 이 5번 영역이 언어적인 능력이에요. 언어성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습과 관련된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언어, 수, 이거 한글 수, 그리고 여기는 과학이나 상식, 역사, 막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부분의 점수가 13.3점에서 14.3점으로 올랐어요. 반면에 이 친구의 동작성 지능은 이 평균을 내봤을 때 4번, 6번이 높았잖아요. 4번, 6번이 높았는데 4번, 6번이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15.0점이었는데 13.67점이 됐어요. 그래서 W자형 곡선, M자형 곡선 이걸 이제 자꾸 제가 얘기하는데 이게 언어성이 더 높은 게 W자형 곡선이에요. 언어성이 더 높은 게. 그래서 이거는 약간 요 모양은 W자로 보였지만 이게 요렇게 되어서 4번, 6번이 낮아지는 게 M자형 곡선이, 아니, W자형 곡선인데 4번, 6번이 높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M자형 곡선이거든요. 근데 요 곡선이 오히려 2번, 4번, 6번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 물론 다행히도 이제 한 8개월 정도의
그 검사의 텀 속에서, 차이 속에서 점수가 이제 이 친구는 상승을 했어요. 예, 환산 점수로 봤을 때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 두 그래프의 차이에서 부모님과 이 부모님과 상담하면서, 이제, 얻을 수 있었던 얘기는 뭐였냐면, 첫 번째, 여기 원래부터 4번이 높았어요. 원래부터 4번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자존감. 이 어머님한테 뭘 하셨나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 절대 화내는 거 이런 거 잘 안 하시는 게 이제 공통적이었고, 1점 낮아졌지만 15점이지만, 예, 여기 보면은 언어성이 15점에서 16점으로 높았잖아요. 그만큼 잔소리가 살짝 이제 초등학교 가면서 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예, 초등학교 때, 그 잔소리가 늘어서 요 영역이 이제 부모님의 말이 많아졌다. 부모님의 말이 많아진 만큼 아이는 부모님의 말을 잔소리를 들어야 되고 혼나야 되고 하는 만큼 살짝 낮아진 거예요. 네, 여기 살짝 낮아졌고 내가 잔소리를 더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받기보다 이게 더 낮아졌다. 잠깐만 볼게요.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이 친구의 어머님께 이제 딱 여쭤봤을 때, 왜 이 사영역이 어머님은 높았을 것 같으세요라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걸 많이 보셨대요. 이런 아이가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이뻐 보인다. 생활 기록부를 잘 봤습니다. 이런 유튜브를 많이 보셨대요. 이런 유튜브를 많이 보셨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다일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요 영역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아이의 마음을 물어보는 질문들, 아이의 마음 상태, 내가 지금 현재 마음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그 좋다면 그게 내가 뭐가 어떤 통쾌함을 느끼는지, 아니면 뭔가 너무 사랑받는 느낌을 느끼는지, 아니면 기쁜지, 아니면 기분이 나쁘다면 기분이 이제 나쁘다면 그 반대로 예를 들면은 내가 화가 났는지, 짜증이 났는지, 아니면은 뭐 시기 질투를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억울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어떤 친구가 초등학교 가면 이제 만날 수 없어서 멀어져서 너무 그립다든지, 뭔가 걱정된다든지, 이런 안 좋은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질문을 아이의 감정 상태를 스스로 알게 하는 질문을 많이 해주면 이게 올라가는데, 예, 그런 걸 하고 계시냐고 물어봤을 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역시나. 예, 이걸 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이게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하고 계신다. 그래서 또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아이한테 이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기분이 어때? 뭐, 어때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요즘의 답은 왜 엄마는 자꾸 그런 걸 물어봐? 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장한 건데, 이게 어떻게 이 아이의 답변을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엄마는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봐? 라는 거는, 이런 걸, 몰라. 잘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엄마는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봐? 그러니까 아이가 한 단계 그 생각에 대한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는 질문들을 이미 많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이가 왜 그런 걸 물어봐?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더 그 생각에 대한 생각, 그걸 더 많이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예를 들면은 제가 요 질문하는 방법은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제 딸하고 어딜 놀러 갔어요? 놀러 갔으면, 아빠랑 오랜만에 이렇게 놀러 나오니까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아이가, 너무 좋아. 또 오자. 막 이렇게 얘기를 뭐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혜민이한테, 근데, 어, 예를 들면은 뭐 눈썰 매장에 왔어요. 여기 눈썰 매장에 와고 너무 지금 너무 기분이 너무 신나고 좋아. 저는 뭐 했죠? 스케이트를 타러 갔거든요. 스케이트를 타러 갔는데 이제 그러면 왜 그렇게 좋은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어때만 기분이 어때? 그래서 왜 좋아? 왜 나빠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나쁜 것 같아? 왜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아빠랑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좋지. 아빠랑 밖에 계속 오래 있으니까 좋지. 이렇게. 예, 그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이게 높아지거든요. 예, 그래야 이게 높아져요. 근데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왜 이 아이는
왜 그걸 물어봐, 엄마? 라는 걸 반문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고, 이 친구는 이 영역이 이제 안 내려갔는데 또 이 영역이 내려간 다른 친구를 한번 봐볼게요. 어, 예, 요 친구도, 어머님이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조금 제 느낌이지만, 기분이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았어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사 영역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기 같고, 조금 막내딸 같고, 혼자 하는 거 잘 안 되던 모습에서 혼자 하는 게 잘 되고, 그러면서 손위 형제하고 다툼이 있을 때에 짜증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짜증이 많이 들어서 두 아이를 같이 케어하는데, 좀 훨씬 좋았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여기 영역이, 성장하는, 그런, 네, 그런 이유가 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이제 오영역. 오영역이 크기와 수잖아요. 그래서 수 영역이 이제 증가를 예를 들면은 9점인 경우에는 목표를 한 12점은 넘는 걸 목표로 해야 되거든요. 12점 정도는 되어야 내 또래와 비슷한 정도의 내가 진도를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12점 정도인데 이게 14점이 되어서 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어머님께 여쭤봤을 때, 수를 너무 지금은 좋아하게 됐고, 잘하게 됐고, 의도적으로 학습을 시켜서, 예, 이때 이제 제가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어, 그 되어서 왔고, 근데 이제 이때 이 14점 정도의 점수는, 어,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이 친구는 올라가니까, 최소한 1학기 정도는 앞서 있는 거예요. 1학기 정도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2학기 정도 문제를 풀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점수에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15점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최상의 점수예요. 15점 정도면은 많게는 1년 반, 2년까지도 내 또래보다 앞선 수적인 연산을 할 수 있다. 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간혹 가다 나오지만 16점 정도 나오는 친구들도 이제 존재를 해요. 그때는 정말 매우 잘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함의점이었고, 그거의 반면에서 이제 2번, 3번, 책 읽기는 조금 덜 좋아하는 모습, 그리고 또 이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조금 들으니까 6번 영역이, 이제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부모님의 잔소리를 줄이고 질문을 좀 더 하는 방식으로 바꿔 가셔야 4번하고 2번하고 2, 4, 6번이 다 올라가거든요. 예, 여기가 줄어야 2, 4, 6이 다 올라가요. 예. 희한하게 보면 2번하고 4번하고 6번은 원래 비슷한 점수를 가져야거든요. 11, 12, 12, 요게 11, 요게 맞는 2번, 4번, 6번이 비슷한 점수를 가져야 보통에 맞는 곡선인데 이렇게 2번하고 4번하고 6번하고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이에 조금 어리광 부리는 모습이나 응석바지의 모습 이런 거는 부모님이 약간만 아이를 큰아이처럼 대해주고 성장하는 모습 그런 쪽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면은 조금 쉽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까 그 아이가 그랬듯이 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이제 곡선 한번 봐볼게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점수는 이제 총 점수는 같은데 초등학교 가기 직전이라 어머님이 이제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완벽한 W자 곡선을 현재 보이고 있어요. 원래 이 곡선은 뭐 비정형적이라서 잘 알 수 없지만, 보면은 2번하고 6번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성이 꽤 높은, 오히려 언어성보다 동작성이 더 점수가 높은, 그래서 M자형 곡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약한 M, 예,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약한 M자인데, 이제 이 경우는 어머니가 아이한테 매우 많은 이야기를 조곤조곤 해주는 분이시고, 간혹 가다 잔소리 아닌 잔소리로 아이한테 들려서 아이는 15점은 이제 못 넘었었고, 근데 아이와 부모님 간의 대화는 매우 많이 오가는 상황이라 엄마가 아이한테 말을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는 상황이라 6번은 높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 그런데
어,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곡선으로 가면서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어쨌든 잔소리를 많이 하신 거예요. 잔소리를 많이 하셨고 그게 아이는 이제 조금 더 혼나는 걸로 위축되는 상황이 되어서 혼나는 상황이 되니까 14점이 14점으로 뚫은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게 잔소리를 많이 들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구하고 싸우지 않고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뭐 준비물은 잘 챙겨가고 선생님이 말하는 거 잘 적어와야 돼. 뭐 신호등 건널 때 이런 걸 조심해야 돼.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서 어떻게 뛰면 안 돼. 이런 버스에서 내릴 때는 네가 유치원 버스에서 내릴 때는 네가 이제 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릴 때는 그런 거 잘 챙겨와야 돼. 이런 많은 잔소리를 들으면 아이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 이게 맞을까? 그럼 이게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예,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곡선을 보면은 W자형으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의 곡선들이 되게 많아요.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름을 싹 안 보이게 하고, 전반적으로 W자형으로 변화된 곡선이 많다. 이름을 안 보이게 매우 작게 나타나게 하고, 이렇게 하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보여드리면은 좀 보이시죠? 이게 W자형 곡선, W자형, 네, W자형 곡선들. 이 W자형 곡선들이 매우 많아졌어요. 네. 하반기에 측정한 곡선들이, 이렇게 W자 곡선들이 매우 많아졌어요. 딱 봐도 많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어, 방금 화면 보였나요? 그래프 화면 보였죠? 방금. 네. 그래서, 그 W자 곡선들이 되게 많아졌고, 이 친구는 이제, 점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유가 동작성 지능이 높기 때문에 높은 친구였는데 불구하고, 이 동작성의 높은 점수를 언어성의 높은 점수로 바꿔치기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 동작성의 점수들이 요 위에 높은 자리를 위치하는 세 개의 점수, 언어, 이게 이 언어성의 점수들, 동작성의 점수들이 이 낮은 세 개의 점수가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번, 4번, 6번이 아이들은 보통 이제 크게 차이 안 나게 비슷한 점수를 가는데 12, 13, 13. 근데 이게 좀 하향 평준화가 됐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게 다시 올라갈 거예요. 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가기 직전이라 이제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W자형 곡선으로 많이 변화하면서 이렇게 걱정이 많아지고 잔소리가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는 건 많아지는데 아는 거에 비해서 행동으로 내가 바꿔낼 수 있는 내가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생각을 더 하게 되잖아요.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게 분명히 저는 낫다고 생각은 해요. 예,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교육을 더 빠른 시기에 들으셔서 지금 만 3세 부모님들 듣고 계신 부모님들 있으신데 이걸 좀 더 빠른 시기에 아셔서 M자형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 잔소리를 하게 되면 뭘 하시게 되냐면 예쁘게 훈육을 하시게 되거든요. 예쁘게. 예. 그리고 그래 네가 이런 작은 실수는 네가 해봐야 돼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시거든요. 그렇게 넘어지는 거는 큰 사고가 안 날 것 같으니까 그 정도는 네가 넘어져도 되겠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W자형 부모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좀 이따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W자형 부모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 자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물가에 내어놓은 자식 같기 때문에 절대로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절대로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키우시기 때문에 아이가 작은 실수를 했을 때 좀 더 완벽주의적으로, 좀 더 강압주의적으로 왜 하지 말라는데 계속해? 라는 상황이 되거든요. 반복적으로 해도 안 들으니까 잔소리를 반복하게 되고 그러다가 혼내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무섭게 혼내는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은 이게 이제 4번 영역이 내려가는 거고 예, 잔소리가 많아지면 내가 엄마한테 들은 잔소리가 많아서 알게 된 건 많은데 뭘 조심해야 되는지 뭘 잘해야 되는지 근데 그게 행동으로 옮길 때 더 위축되고 조심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예, 조심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 근데 이제 이 친구의 경우는
다른 친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35가 공통적으로 대부분 평균적으로 증가했고,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 다음에 246의 경우는 이제 평균적으로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135의 경우는, 어, 근데 이제 1의 경우에, 100% 증가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도 좀 나타나요. 왜냐하면 1의 경우가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책을 읽을 줄 알게 되면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학원 가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고 집에 있어도 숙제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예, 그리고 책 읽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학습하는 시간이 뭔가 많아지고 미디어로 학습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이렇게 눌러가서 패드 같은 걸로 이렇게 많아지면서 이제 요게 1번이 올라가는 거예요. 1번이 아이와 부모님의 시간이 같은 공간, 집에 있어도 조금 보낸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경우가 여기 계산하셨어요? 좀 더 많아요. 잠시만요. 검색어 해주세요. 네. 그리고, 6번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잔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다. 네, 이게 정형적인 모습이고, 그다음에 2번의 경우에는 잔소리를 들어서 위축되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혼나는 경우가 좀 더 많았기 때문에 2번의 경우, 4번의 경우도 좀 더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네, 이게 좀 보통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5번의 경우에는 수에 대한 공부를 해주신 부모님들이 많아서 수 영역이 특히 증가가 되었었어요. 특히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관찰이 됐어요. 그래서 어, 예전에는 제가 한 4, 5년 전에 이제 검사할 때 아니, 3년 전에만 검사할 때도 12점대가 많았거든요. 네, 12점대가 많았어요. 초등학교 가기 직전에. 그래서 12점대라서 살짝만 더 큰 문제는 없지만 살짝만 더 시켜주시면 좋겠다고, 수 영역을. 예. 만약에 이 1번, 3번 영역은 이렇게 높은데 수 영역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나는 왜 이렇게 인지적인 능력은 뛰어나고 잘하는데 이 수는 친구들보다 안 되지? 라는 자존감의 상처를 겪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 내적인 지능의 불균형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요게 높으면 요거를 조금만 부모님이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주고 도와주면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 특이하게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1번이 너무 높은 경우에 그리고 엄마가 칭찬을 해줘야지만 움직이는 경우에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좀 잘 안 되는 경우에 요게 생각보다 잘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봐줘야 될 게 여기에요. 여기가 잘 높아져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큰지 2, 4, 6이 그래서 높아야 결국은 요걸 올릴 수 있어요. 밀어 올릴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볼까요? 음, 네, 이 친구의 경우는 이제 점수는 환산 점수는 81에서 71로 낮아졌어요. 10점 정도. 근데 이제 실제 맞은 개수는 약 7, 8개월 지나서 같은 환산표로 이제 환산을 하다 보니까 환산 점수가 낮아진 건데 실제 맞은 개수는 한 4개 정도는 이제 감소는 하긴 했지만 어쨌든 곡선의 모양은 좀 좋아졌다는 장점이 있어요. 곡선의 모양은 곡선의 모양은 좀 좋아졌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역시 비슷한 점은 약간 잔소리를 더 들어서 요게 올라가고 어, 요런 모양을 그리게 됐다는 거. 꽃가를 이렇게 뒤집어진 요걸 그리게 됐다는 거. 요런 부분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아이가 여기 수 영역은 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올라간 게 있었고 여전히 이제 요 부모님 같은 경우도 질문을 덜 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내려간 게 있었다라고 봐야 돼요. 네. 이 친구 보면은 이제 마지막 곡선으로는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보면은 이제 특징이 97점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모님이 한 얘기가 재밌어서 제가 이제 가져와 봤어요. 이 부모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어, 부모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었고,
예. 이부모님이 하신 얘기는, 예, 이부모님이 하신 얘기는 요거였어요. 제가, 요거였어요. 예. 이 부모님이 검사를 저한테 다시 두 번째 검사 결과를 빨리 듣고 싶다라고 하셨던 이유가 처음 번에 드렸을 때 이제 이 점수는 매우 높은 점수잖아요. 엄청 높은 점수예요. 근데 내가 모르던 내 아이의 모습을 얘기하셔서 일단은 되게 놀랐다. 그런데 이 영역이 높으면 지능이 높은 거거든요. 신체 지능이. 그래서 대소근육 발달이 매우 뛰어난 거예요. 17점이면 아주 최고점이거든요. 16, 17점이 최고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태권도 학원을 다니면서 품새 대회에 나가서 어 1등을 하더라는 거죠. 다른 아이들도 다 1등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만 올라가고 올라가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아서 1등을 하더라. 요런 이제 걸 얘기를 하셨고 저에게 그리고 어 이제 어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점수가 높은 부모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역시나 보면 이사육이 높잖아요. 이사육이. 이사육이 높아야만 다른 걸 밀어 올릴 수 있어요. 이사육이 높아야.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수가 학교 갈 준비가 좀 더 됐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수는 조금 더 줄었지만, 어쨌든 약간의 잔소리는 더해졌는지 몰라도 약간 좀 더 이렇게 위축된 모양으로 살짝 변했고, 예. 다행히 무섭게 혼내는 건 별로 안 하신 것 같고 다만 아이한테 말이 많이 하셔서 내려간 것 같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상담 드린 부모님들한테는 이제 많이 드렸는데 어, 단소리 5마디 할 거를 4마디로 줄이고 엄마가 방금 뭐라 그랬는지 얘기해 볼래? 그러니까 훈육하실 때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게 잔소리든 아이한테 뭐든 말을 하시고 나서 어, 그 내용을 아이한테 반복해 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엄마 방금 뭐라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는 분명히 이미 이런 식으로 무섭게 했다는 건 아이한테는 분명히 접수가 잘 안 됐다는 뜻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머님들이 혼나서 아버님들이 화나서 얘기를 할 경우에 그래서 화나지 않고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제가 이거 곡선으로 마지막에 못 넣었는데 이제 말로만 이제 해드리자면 어, 뭐 어떤 친구가 어, 이 삼영역이 감소가 된 친구가 있었어요. 삼영역. 삼영역에 대해서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제2 양육자이거든요. 제2 양육자. 제2 양육자가 뭐냐면 첫 번째 양육자가 부모님이신 거고 두 번째 양육자가 어, 제2 양육자의 첫 번째 후보가 그 손위 형제예요. 손위 형제. 그래서 3살에서 5살 정도 위에 있는 손위 형제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랬을 때 여기가 올라가요. 그리고 조부모님이 나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경우는 조부모님이 아니라 어 아내의 동생 그러니까 삼촌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삼촌이 매우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었어요. 아이한테 지적인 자극을. 그래서 이게 높은 친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 그리고 할머니와의 관계를 이제 아이가 조금 뭔가 내 속에 있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 아이하고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하고, 이제 돌아오셔서 아이와의 시간을 늘렸더니 1번 영역이 올라갔고, 대신 3번 영역이 줄었다는 거예요. 3번 영역이 줄은 이유는 조부모님이 계속 육아를 출퇴근 이후에 봐주고 계셨는데 하원 맞이하고 등원 이제 할 때 출근하고 나면 엄마 출근 이후에 아이를 이제 유치원에 보낸다거나 이런 걸 하셨는데 그게 이제 엄마가 이제 하면서 할머니가 이제 되게 많은 설명을 미주얼 고주얼 잘해주는 할머니였는데, 이제 그 영향이 조금 줄어들면서 여기가 줄어들었다. 요게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검사가 되게 신기한 게, 혹시라도 이런저런 영향에 의해서 이게 줄어들 수 있어요. 그 할머니나 뭐 이렇게 육아를 해주시고 계셨는데,
육아 시간이 바뀌었거나 뭐 덜 오시거나 이러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줄어든 모습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그러시는 거죠. 아, 정말 신기하다라고. 예, 정말 신기하다라고. 예, 그래서 조부모님과의 시간을 좀 줄이고 우리 부부가 같이 더 놀러 가는 시간을 늘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뭐 줄었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초등학교 직전의 친구들은 이게 옳은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옳은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 책을 읽을 수 있게 됨으로써 혼자 책 읽는 시간이 늘었거나 아니면 학원 갔다 와서 뭐 숙제를 한다거나 학원 가는 시간 자체에 의해서 엄마랑 함께하는 시간이 줄었거나 예. 그래서 엄마랑 함께하는 시간이 줄면 이게 줄어든다. 그리고 이제 내가 혼자 하는 공부나 독서가 늘면 또 이게 늘어날 수 있다. 이게 이 양육제의 세 번째가 제가 독서나 미디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이 4번 영역이 높은 만 3세 친구들 중에, 만 3세 친구들 중에 좀 어린 연령일수록 넘버블록스가 참 좋은 미디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넘버블록스가. 공통적으로 정말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 점수가 14, 15점에 있는 친구들 중에 넘버블록스를 4세, 뭐 4세, 5세 때, 그러니까 만 2세, 만 3세 때 본 친구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고, 2번 영역을 높이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가장 좋은 프로그램은 호기심 딱지. 네, 호기심 딱지인 것 같아요. 네. 자, 네. 자, 이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어, 강의 끝난 후에 질문은 남아 계시면 얼마든지 받을게요. 그리고 어린이집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곡선 뭐 각 영역의 점수만 저한테 불러주시면 바로 이게 곡선 그려지게 할 수 있거든요. 보면서 제가 설명 추가적으로 원하시면 해드릴게요. 네, 뭐 바로 제가 바로 판별이 가능하니까. 네. 어, 요 초등학교 얘기는 다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지금 다 했으니까.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만 5세의 이 검사 결과의 긍정적인 측면은 그러니까 그 제가 봤을 때 이 검사를 계속 해드리면서 그리고 그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추이를 봐드리면서 해드리는 데 있어서 좋은 점은 제가 봤을 때 정말 많은 데이터가 이제 쌓여 있기 때문에 어, 어떤 걸 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이제 좀 들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고, 그 결과로 부모님들이 이제 바로바로 따라와 주신 부모님들이 특히 그 효과를 이 곡선상에서 이제 직접 보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특히 이제 만 5세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봤을 때 5영역이 늘어나서 학교 갈 준비가 조금 더 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좀 안심이 되었고, 그다음에 스스로 독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있는 아이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 예, 학습량 증가, 학습을 이제 버텨낼 수 있는 힘도 커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보이고요. 요 두 가지 개념이 약간 헷갈리는데 읽고 좀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Learn to read가 뭐냐면 읽는 방법을 배운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아직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읽기를 얼마나 성인의 비슷한 속도로 똑같이 해낼 수 있을지 각 아이들마다 다르지만 그걸 좀 더 잘할 때까지 그 목표를 초등학교 2학년 생일 지나기 직전 그게 영유아기거든요. 유아기. 예, 유아기까지는 도와주시는 게 확실히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읽는 방법을 배운다. 예, 유아기까지. 초2 생일 지나기 전. 이걸 목표로 해서 좀 하시면 좋겠고 지금도 이제 시작은 돼야겠죠. 6, 7세의 경우는. 배우기 위해서 읽는다. 애들이 이제 너무 귀여운데 글을 모르면서도 그림을 가지고 엄마와 읽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읽죠. 책을 넘기면서 막 보죠, 혼자서. 예, 혼잣말 지어내가지고 글씨도 모르면서 또 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모습에서 지나서서 진짜 이제, 어, 혼자 읽게 될 수 있는 능력이 6세, 7세 이제 점점 가면서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아이들의 목표는
배우기 위해서 읽는다. 읽는 게 재밌어서, 내가 재밌는 스토리를 읽어내기 위해서, 내가 재밌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를 읽기 위해서, 재밌는 역사적 사실, 과학적 사실을 담은 책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예. 그래서 read to learn. 그래서 배우기 위해서 읽는다로 이제 점점 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초2 생일 지나고 나서는 이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초2 생일 지나기 전까지는 읽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같이 읽는 게.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 일부 언어성이 동작성이었던 아이들이 동작성이 더 큰 아이로 이제 바뀐 친구들을 보셨지만, 이게 이제 너무, 걱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게 점점 돌아갈 거거든요. 동작성이 더 높았던 부모님들은.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언어성이 더 높은 부모님이다. 그러면은 동작성이 더 높은 W자가 아니라 M자형에 더 가까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 안 드렸네요. 네. 만 3세의 경우일수록, 6, 70% 이상이, 어, 보통 W자형이에요. 제일 처음 검사했을 때. 예. 그런데, 어, 요번에 제가, 검사를 해보고, 이번에 상담을 해보고 느낀 거는 W자형과 M자형의 그 간극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어, 아이들이 스스로 자라게 하는 방식의 육아를 하시려는 생각이 점점 서구적인 방식으로 네가 부딪혀 봐야 돼. 네가 실패해 봐야 돼. 이런 부분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이 되게 긍정적인 면 중에 하나였고요. 예, 그리고 4분의 3 정도는 이제 점수의 향상이 있었고 상승 또는 유지가 있었고 4분의 1 정도는 이제 하락 정도인 분이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아까 봤을 때 곡선의 모양이 좋아졌다든지 예, 이런 것들 그리고 너무 이제 아이들처럼만 대해서 오냐오냐 했던 경우에 학교 가기 직전에 좀 더 이제 훈육을 해서 아이가 학교 갈 준비가 되기 위한 방향으로서의 혼내기를 하다 보니까 점수가 하향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돌아는 올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 강의를 오늘 들으시고, 아, 이렇게 키우는 게 좀 더, 혼자 할 수 있게 만드는 방향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이제 큰 수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요 육령역 늘어나는 건 비어서 다시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언어성 부정적인 측면은 동작성 점수가 낮았지만 이제 좋아질 것이다. 제가 뭐냐면은 이제 조금 아이가 혼자 신호등도 건널 줄 알고 심부름 이제 그 뭔가 이렇게 학교에서 준비물도 잘 적어오고 조금 학교 생활에 익숙해지고 친구들과의 문제도 크게 막 괴롭히는 아이가 없다거나 뭐 이런 걱정들이 부모님들도 사라지고 하면서 이제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내가 W자형 부모니까 나는 문제가 많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 W자형 부모님들이, 해드릴게요. W자형 부모님들이,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불안도가 높아요. 불안도가. 불안도가 높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이렇게, 저 또한 W자형 곡선을 가진 부모고요. 예. 3번 측정했는데 3번, 한 4번, 4번 측정했는데 다 W자형이에요, 저도. 왜냐면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직업병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거를 알고 있으면 아이한테, 싫은 소리, 더 날카로운 소리, 안 예쁜 소리 할 거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W자형 부모님들의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면요. 불안이 높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의 산물이거든요. 불안함은 걱정하는 거, 근심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 생각이 많다는 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혼자서 어, 뭔가라도 닦을 수 있을까? 제가 혼자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쟤는 밖에서 화장실 못 가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제가 신호등이나 제대로 건널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걱정과 불안들이 결국은 그 아이한테
많은 것들을 대비할 수 있게 만들고 부모님들이 교육을 시키게 만들고 내가 못하면 또 학원을 보내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예, 그게 나쁜 것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게 너무 과했을 때, 예, 이게 과했을 때 부모님들이 스스로 알아차림이 생기셔서 아, 내가 너무 날카롭게 굴고 있구나. 내가 어, 뭐 한 달 전보다, 세 달 전보다, 6개월 전보다 내 아이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칭찬은 덜해주고 너무 혼내기만 하고 있구나. 이런 뭔가 알아차림을 계속 하시면서 네, 그런 방식을 좀 완화시켜 가셔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W자형이 심한 경우에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어, 그냥 아이를 밥을 챙겨주지 마시고 부모님이 밥을 먼저 드셔야 된다. 예. 아이를 잘 키우려는 그 철두철미한 책임감이, 어, 일단은 80%는 긍정적이지만 그게 너무 과했을 때, 완벽주의가 됐을 때, 강압주의가 됐을 때, 그것은 약간 독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점점 지지는 않고 있는지, 애가 틀리는 걸 너무 그 꼴을 못 보는 건 아닌지, 신발을 늦게 신는 걸 너무 남의 눈치를 보면서, 아, 빨리 해, 이러고 있지 않은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화가 날 때, 흥분할 때, 그 흥분을 낮추시고, 제가 항상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죠? 엄마 지금 너가 계속 그러니까 화가 나려고 그래. 이게 화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예. 화가 나려고 그래. 엄마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이게 화내는 거. 예. 어, 칭찬할 때는 와 너무 잘했어 이게 아니라 멋진데 어 되게 괜찮다 와 이번에는 색다르게 했네 이렇게 약간 플러스가 칭찬하는 거고요 약간 네거티브가 화내는 거다 요걸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요 강연 올릴 때, 이 사용력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혼내지 않고 훈육하기거든요. 그 강의의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예. 필요하시면 거기에 들어있는 수많은, 아이메시지, 예스버 답법, 그 다음에 이런 감정 코칭 기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공감하고 반영적 경청을 하는가, 이런 기법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고,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 그걸 잘 알고, 생활 속에 계속 끼워 넣을 때, 그 비율이 올라갈 때, 그럴 때 계속, 아이들의 이 검사 곡선 점수가 올라가요. 그럴 때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와의 애착 관계가 건강한 애착으로 되고, 육아도 덜 힘들어질 거예요. 예. 그리고, 어, M자형 부모님이 잘하시는 건 저는 그거 같아요. 다쳐봐야 네가 아프다는 걸 알 거니까, 다쳐봐야 네가 아프다는 걸 알 거니까, 어, 이렇게, 어, 좀, 그래,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탕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먹어. 그러면 너가 치과 가는 시기가 빨라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의 행동이 너의 어떤 결과를 네가 다 결정을 낼 거니까, 어, 엄마가 그게 너무 안타깝고 엄마가 너무 어 그게 역동이라거든요. 감정적인 역동, 정신적인 역동. 아, 쟤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잘못되는 모습을 꼴을 못 보겠어. 그래서 그 잘못된 모습을 경험하기 전에 미리 잔소리하고 미리 화내고 근데 미리 얘기하는데 해도 듣지 않으니까 화를 내게 되고, 같은 말을 왜 해도 엄마 말을 듣지 않니?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나은 거는, 별로 넘어져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공간에서는, 그래, 네가 넘어져 봐라. 그래야지 네가 그게 위험하다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알지. 그 작은 실패를 경험을 일부러 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실패로부터 뭘 배우는지를 알게 하는 거. 이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만 3세는 고득점이 많아지고 있어서, 뭔가 육아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이 점점 더 들어오고 계신다. 예, 그래서 저희, 교육 방침과, 맞는 부모님들이 들어오고 계시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기뻤고, 그 다음에 만 4세, 5세도 점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따라주셔서 좋은 곡선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게 너무 깊은 거고요. 예. 제가 막, 찝어서 뭐 굳이 한 것보다 일부 가져왔는데 그런 좋은 변화들이 이렇게 다 관찰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부모님과의 아이의 관계가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 점점, 한 가족 안에 아이가 한 명 아니면 많아야 두 명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소중하게 키우시는 게 더 느껴져요.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이제, 보여지고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양육적인 코칭, 저에게 받는, 아니면 이제 뭔가 다른 데에서 받는, 이런 것들을 계속, 보시면 좋겠어요. 보셔야 좀 더 괜찮은 방법이 뭔지 알고 그걸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시는 부모님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특히 혼내지 않고 키우는 부모님 양육 스타일들이 점점 많아져서 사영역의 점수, 자존감 영역, 유사성 찾기 영역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게 너무 즐거운, 저도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넘버블록스 얘기했고, 그다음에 여기 한 얘기들은 넘어갈게요. 한 얘기들은 넘어가고, 네. 내 아이가 혼자 밥 먹기가 잘 안 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혼자 잘 밥을 먹는다고 하는데 집에 오면 꼭 먹여달라고 한다. 그 아이들은 점수가 12점이 이상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건 부모님이 참지 못하고 먹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여기 밥 먹이기, 그거를 해주다 보면은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엄마 내가 밥 먹어주니까 좋아? 엄마 나 밥 먹었으니까 마이쮸 줘야지. 그 엄마가 빚쟁이가 되어 있죠, 이미. 그래서 요렇게 안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W형 부모님은 난 너무 어, 책임감 있는 훌륭한 엄마야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그 책임감을 좀 덜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내 아이의 입에서 엄마 왜 나 배고파 죽겠는데 밥을 안 줘? 라는 말을 들어보셔야 돼요. 밥을 잘 안 먹는 부모님들은 그걸 과업으로 삼으셔야 되거든요. 그걸 과제로. 그래서 아이가, 계속 1번 그 아이가 밥을 안 먹는 아이들은 식욕을 느낄 기회를 부모님이 내가 아이 아이한테 부여를 해 준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이가 나한테 배고파라는 말을 하기 전에 배고프니 밥 줄까? 목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얘기를 많이 하고 계셔서 아이가 이미 배고픔을 느낄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밥을 안 줘? 배고프게. 이렇게 만들려면 뭐 하셔야 되냐면 남편이랑 아니면은 친구랑 둘이서만 애가 좋아하는 맛있는 걸 먹으면서 먹으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동참의 의지가 생기거든요. 소속감이 가장 아이의 그 생리의 욕구나 그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있는 나는 왜 빼놓고 나만 빼놓고라는 게 아이들이 느끼면 꼭 동참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안 먹는 친구들의 경우는 특히 예, 굶겨서라도 엄마 왜 나 밥을 안 줘? 라는 말을 들어보셔야 된다. 내 아이가 식욕이라는 거를 알아차림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 욕구를 표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또 그걸 정말 잘하시는 부모님들이 M자형 부모님들이세요. 네. 그거를 잘하시는. 근데 M자형 부모님들은 어, 그런 게으름이 장점인 거예요. 근데 그 게으름이 고득점이면서 M자인 부모님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아이를 잘 관찰하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데, 알면서도 화가 불끈 나도 속에 사리를 쌓으면서 참으면서 예쁜 말로 하시는 부모님이에요. 네,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지만, 네, 이런 훈육법들에 나와 있는 어떤 말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따라오시다 보면 금세 80점, 90점 그냥 갈 수 있어요. 그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꾸, 진짜 부모님들 상담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네, 그렇다. 네. 그래서 10점, 11점대이면은 4 영역이 혼자 밥 먹기가 잘 안 된다. 혼자 양말 신기, 혼자 양치가 잘 안 된다. 네, 양치도 완전히 다 해주지 마시고 어려운 부분을 해주시고 특히 6세, 7세 올라가면 그래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못하는 힘으로도 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1시가 됐는데
어, 4번 영역 자존감 높이기는, 제가 다른 강의가, 8월 강의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4번 영역, 네. 어, 4번 영역, 6번 영역, 6번 영역도 제가 강의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어, 점수가 가장 높으신 영역대에 있는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제언은, 90점대 있는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제언은, 초등학교 때는 성실성이랑 근면성을 획득하는 데 노력하시면 좋겠다. 그러려면 작은 성공의 경험, 매일매일 일기 쓰기, 매일매일 숙제는 다 하고 놀러 나가기, 이런 과업을 하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4학년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게 다르거든요. 좋아하는 건 뭐냐면 노력을 열심히 안 해도 잘하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내 아이가 자꾸 영재성, 이걸 영재성이라고 해요. 자꾸 내가 엄마가 이 질문을 하는데 아이가 혼자 다른 쪽의 질문에 빠져서 다른 질문을 자꾸 답변을 할 때. 그때 넌 자꾸 딴소리 하니? 넌 자꾸 엄마가 물어본 거 대답을 안 해도 딴 얘기 하니? 자꾸 혼자 아이가 대화의 주제를 넘어가 버릴 때. 그럴 때 이게 정말 이제 물론 지능 점수가 낮으면서 그러면 좀 다르겠지만 지능 점수가 높을 때 그렇다면은 이게 영재성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문제 행동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어, 네. 이거 다 얘기 드린 거라서, 네. 오늘 강의는, 네.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혹시라도, 검사 점수를, 곡선을, 네, 보내주시면, 곡선 점수를 영역별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분석해드릴게요. 유사성 찾기와 자존감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활 속 잔소리,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 아이의 기분 물어보기가 4번 영역과 연관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로 인해 위축이 되면 사고가 넓어지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초조해지고 위축되는 상황이 연결되는 건가요? 어, 우선을 하나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런 거 없어? 네, 이게 더블장이니까. 잔소리가 많다. 어, 그리고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 아이의 기분 물어보기가 4번 영역과 관계되는 거. 어, 그 생활 속 잔소리, 받는 스트레스, 아이의 기분, 이게 딱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요. 그걸 각각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이 아이한테 알려준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 자동차를 건널 때, 예를 들면 제가 초록불이 되면 건너야 돼. 만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제 딸한테 저쪽에서 술 취한 아저씨들은 초록불이 바뀌어도 그냥 막 가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보고 나서 건너야 돼. 라고 제가 제 딸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조건이 더 달렸잖아요. 뭔가 지식이 늘어나잖아요. 아는 게. 근데 이런 잔소리가 아이한테 많이 가해지는 것 자체로는, 아이한테, 어, 이건 높이되 이걸 낮추진 않아요. 근데 엄마가 잔소리를 해도 아이는 듣지 않기 때문에 너는 왜, 어, 엄마가 한번 보고 건너라는데 그냥 건너니? 라고 계속, 아이가, 혼나는 상황. 아,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역으로, 아빠가 저번에, 그냥 건너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저쪽 보면서 건너면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까먹은 건가 보구나. 그래서 아빠가 지금 좀 걱정됐거든. 아빠가 같이 있을 때는 걱정이 안 되는데, 아빠가 없을 때 네가 혼자 친구가 신호등 건너편에 있다고 막 건너서 막 뛰어나갔다가 갑자기 막 빨리 지나가려는 차가 신호등 바뀌었는데도 지나가려는 차가 있을 수 있는데 너를 칠까 봐 너무 걱정돼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아빠가 말한
그거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항상 조심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최대한 이쁘게 말했잖아요. 근데 제가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했으니까 얘가 들은 게 많으면 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이가 듣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얘는 이제 행동 전에 어쨌든 이걸 5번, 10번 들으면, 어, 이제 아이는 이제 한 번 들은 것보다는 더 머릿속에 강해이 돼서 행동할 때, 혼자 행동할 때 차분하고 조심하는 아이가 돼요. 조심하는 아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얘기 드리는 게 이거예요. 저는 운동신경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20대까지만 해도 정말 운동을 너무 많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30대까지만 해도. 예, 사실 30대 초반까지 하던 운동의 그 체력으로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운동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거든요. 예,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하루에 농구를 한 5, 6시간을 했어요. 농구를요. 어, 근데 키가 안 컸지만, 어쨌든, 예, 어쨌든 그랬는데, 어, 그런 제가, 이게 높았던 제가, 제 딸도 이게 되게 높아요. 이게 높았던 제가 계속 혼나고 우리 부모님이 그 W자형이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교육자. 그런 모습의 잔소리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위축되는. 왜죠? 제가 많은 걸 고려하는 사람이 됐어요. 세상에 많은 걸 알게 됐고, 세상에 많은 걸 고려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축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혼날수록 위축이 돼요. 혼날수록. 네, 혼날수록. 그래서 그 똑같은 말도 아까, 이제 제가 신호등 건너는 얘기를 한 다음에 제 딸한테, 혜민이한테, 혜민아, 아빠가 방금 뭐라 그랬는지 너가 한번 설명해 줄래?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아빠가 뭐라 그랬는지 이제 기억나는지 아빠 좀 알고 싶어. 내 소중한 딸이, 아빠 없을 때 다치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이걸 꼭 확인 좀 하고 싶어. 그래서 아이한테 아빠가 뭐라 그랬는지 말해볼래? 라고 했을 때, 어, 아이가 질문에 답하면 이게 올라가요. 예. 이게 올라가고, 혼나지 않으면 이게 올라가고, 잔소리를 덜 들으면 이게 올라가요. 그래서 천진난만한 애들이 더 올라가긴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게 낮아지는 경험은 하게 되는 경험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다시 높아지겠지만. 그리고 요게, 어, 사고가 넓어지지 못한다. 사고가 넓어지지 못한다기보다는 그냥 무섭게, 너는 왜 그래, 맨날. 엄마가 말하는 거 못 들었어? 왜 이번에도 또 그래? 이런 식으로 혼나는 방식이 되면 그 순간 아이는 엄마가 나를 위해주구나라는 생각도 일부 들지만 내가 혼났다는 생각에 수치심, 창피하다. 아, 내가 또 혼나네. 죄책감 이게 더 심하면 넌 도대체 말을 알아먹는 아이니 아니니? 뭐 이런 이제 심한 말까지 써가면 써갈수록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혼내죠. 그러다가 안 되면 때리고 그러면 이게 내려가는 거죠. 네. 많이 혼날수록 내려가는 거예요. 수치심의 자극이라는 게 더 클 것 같아요. 죄책감, 수치심의 자극 때문에 내려가요. 네. 그래서 예쁜 말로 훈육을 하시면 내려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걸 잔소리를 조곤조곤. 그래서 네, 잔소리를 조곤조곤 하시는 게 중요하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또, 또 질문해 주세요. 제가 이게 검사를 하도 많이 상담을 해서, 뭐,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시간은 한정적이어서, 예, 어, 최대한, 어,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기존의 그림지능 검사 그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예, 저는 너무 질문 나올 때까지 좀 얘기하고 있을게요. 질문 해주세요. 네. 저는 어쨌든 이런 부모님들이 이게 동참해 주시고 같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를 따라와 주시기 때문에 이 곡선도 좋아지고 점수도 높아지고 아이들도 건강해지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면서 아,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구나. 예, 이게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의 커뮤니티가 정말 건강해지는 일인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좀 더 디테일한 질문 아, 네.
그리고 아이가 어떨 때는 자기가 똑똑하다, 잘한다라고 말하지만 스케치북에 처음 그려보는 동물을 그려보라 하면 못한다. 엄마가 해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혼자 해보자라고 하긴 하는데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어, 이제 혼자 해보자라는 이야기는 큰 틀에서 가장 필요한 이야기고,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디테일부터 들어가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은 뭐, 기린을 그린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그리는데, 좀 어려울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 생각이 잘 안 날까? 머릿속에 그 동물의 모양이 잘 안 떠올라서 그럴까? 그러면 엄마가 혹시, 어, 그 동물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면, 한번 보고 그려볼 수 있겠니?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어, 그런 식으로 개입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네, 올려주세요. 점수 올려주세요, 어머니. 네, 올려주시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어, 예, 여기, 요 질문 하던 거 답변 더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라고 대답하기 참 막막할 때, 야, 너는 뭐 혼자 잘한다면서 왜 못 그려? 이렇게 대답하면은, 그게 이제 수치심 증가인 거죠. 그게 바로 수치심 증가. 그러니까, 어, 너가 잘못했다를 인정해라, 탓한다, 탓하는 상황이 되는 게 4번 영역이 낮아지는 수치심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어떤 부분이, 그리는데 어려움이 있었어? 엄마가 한번 그 단계를 제시하는 거죠. 이게 스캐폴딩이라고 하거든요. 프로젝트 접근법에 교사가 아이한테 모두 경험과 지식이 다른 아이들한테 어, 그래, 네가 어떤 부분이 궁금하니? 어떤 부분을 모르겠어? 어떤 부분은 엄마가 좀 같이 해줘 볼까? 어떤 부분이 안 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엄마가 다 그리면 엄마 그림이 되니까,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봐봐. 그리고 그래, 이번에는 안 되면은 엄마가 이 부분은 엄마가 그려볼게. 네가 나머지는 한번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네, 전체를 도와주기보다는 네, 시작을 도와준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전체가 아니라 부분. 항상 이 단어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전체가 아니라 부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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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다음에 그 그래프 여기다가 그려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16, 14, 15, 14, 14, 16. 아유, 매우 좋은데요. 네. 여기가 89, 여기가 87이라는 얘기고, P의 362. 네, 이 곡선이죠? 16, 14, 15, 14, 14, 16. 네, 이 곡선이에요. 이 곡선인데, 부모님이 충분히 아이한테 질문을 매우 잘해주고 계시고, 음, 지금, 일단은 이 곡선의 가장 큰 점은요, 장점은, 아이가 되게 평온하다. 네, 평온하다. 이 일자형에 가까운 곡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일자형에. 다 이 15점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다 그리고 있어요. 15점 아니면 14점 아니면 16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되게, 아이가 잠을 잘 잘 것이다. 아이가 되게, 수더분할 것이다. 이런 상황의 경우가 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키가 큰가요? 인가요? 키가? 키가 어느 정도 돼요? 퍼센타일로?
키가 작아요? 키가 작으면, 그러면 근데 키는 작아도 이곡선이면 잠은 잘 자야지 되는데 맞아요? 그거는? 잠을 잘 안 자요? 잠을 자꾸 깬다? 근데 요곡선이면 잠은 잘 잘 거예요. 맞나요? 아니, 중간에 잠 깨는 거. 네. 중간에 잠을, 이게 곡선이 굴곡이 많으면 잠을 많이 뒤척이거든요. 화장실을 꼭 한 번은 간다든지. 근데 이제 잠은 많지 않다. 근데 이 곡선만으로 봤을 때는 일단 어머님은 어, 훌륭한 양육자세요. 이 곡선으로 봤을 때. 네. 이 곡선으로 봤을 때 훌륭한 양육자시고 어머님이 요 1번과 4번이 그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밀착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일단 보이고 그다음에 1번과 6번이 점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아이도 어, 충분히 많은 말을 엄마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아이도 많은 말을 어, 집 안에서든 밖에서든 잘 자기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아이고 그다음에 수 영역도 이 정도면은 어, 또래보다 최소 어, 한 학기에서 1년 가까이 앞서 있는 점수예요. 네, 그 점수이고 그다음에 유사성 찾기도 건강에 편안에 속하죠, 매우. 네. 일단 87점이라는 점수 자체가 매우 높은 점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14점이라는 요 점수는 약간 신체적으로 운동신경은 요즘에 워낙 애들이 좋아져서 보통 예전에는 14점이면 제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평균보다 살짝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요즘에 15, 16점인 친구들이 좀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16점, 17점이 이제 최고점이거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16점, 17점이 최고점인데 14점이니까 높은 편에는 속해요. 그래서 인지 능력도 고루 잘 발달했는데, 신체적 능력도 잘 발달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번, 4번, 6번이 고른 점수 차이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2번, 2번, 4번, 6번이. 그렇기 때문에 2번, 4번, 6번이 그런 경향성에 있어서도 맞고, 네, 1번하고 5번이 2, 3점 차이를 보이는데 그런 경향성에서도 맞고 인지 능력이랑 요 1번, 3번 능력이 매우 발달해 있는 축에 속하는데 수 능력도 꽤 자신이 있어 하는 거예요, 아이가. 내가 수를 재밌어 하고 네. 그리고 손이 형제는 없지 않아요? 없죠. 없고 할머니의 양육이 조금 있나요? 할머니의 양육. 네. 외동이고 손이 형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책을 많이 읽는다라고 봐야 돼요. 그 할머니의 그 육아에 참여가 많지 않으면 책을 많이 읽거나 미디어 저는 자주 말씀드리는데 미디어가 그냥 애들이 계속 자기가 시청권을 가지면서 보는 건 안 좋다고 보고요. 부모님이 좋은 좋은 인지적 자극이 되는 채널이나 컨텐츠를 골라서 그걸 보게 하는, 그걸 잘 하시는 걸로 보여요. 예. 그래서 뭐, 그걸 하든가 아니면 좋은 책을 잘 읽어주고 계시거나, 예. 요 점수 자체가 일단은, 예, 요 점수 자체가 예, 매우 괜찮은 점수고, 요 승현 어머님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곡선은 아주 아름다운 곡선이에요. 매우 잘 큰. 네. 어머님의 육아에 힘든 게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한데, 그다음에 1, 10, 19, 10, 12, 19, 왜 이래? 12, 19, 10,
11, 10, 시. 여기는 어머님은 주양육자가 할머니인가요? 아니면 큰 형이 있어요? 큰 외동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 근데 누가 있어요? 아까 이게 제가 삼영역이 두 양육자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3에서 5년 정도 차이 나는 손위 형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친척이 자주 온다거나 아니면 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자주 방문한다거나 아니면은 매일 통화한다거나 아니면은 책이나 미디어예요. 여기가 이렇게 높은 거거든요. 부모님은 자주 만나고 자주 통화합니다. 예, 이것도 영향이 될 수 있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 매우 많은 걸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어머님이 13점 정도이시면 어머님은 말수가 적으신 어머님이신 거거든요. 일단 14점 이하면 좀 이렇게 어머님은 약간 내향적인 내성적인 어머님이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여기로부터만 볼 수 있는 거는 어머님이 살짝 수다쟁이가 되어주심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곡선을 보고서. 예. 근데 외부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시죠. 많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실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게, 예, 엄청 많이 해주시는 거, 19점이라는 건 엄청 많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이제 여기에 이유가 외동이라고 하시면, 뭐, 원래 어머님이 말수가 적으시거나 이러실 수 있으니까 살짝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가 10점이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무섭게 혼내실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여기가 10점이다라는. 네.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부모님이 말이 작기 때문에 여기 13점인데 11점은 경향성상 맞고요. 네, 13점인데 10점도 경향성으로는 맞을 수는 있는데 이제 어쨌든 부모님 자체가 좀 어머님이 좀 조용한 어머님이실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어, 불필요한 말 잘 안 하시는 스타일. 예. 그래서 약간은 조금 수다쟁이, 약간은 좀 더 다정다감함, 요게 필요하실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약간 여기는 약간 무섭게 혼낼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예. 아직 6세라고 하면 이제 7세가 되니까 수에 대한 공부를 조금씩 시켜주시면 되는 12점 정도가 학교 갈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이제 질문 주신 분 중에 어, 다른 영역에서 막 학교 갈 준비가 몇 점 정도 돼야 된다. 그런 기준은 뭐, 특히 저는 수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고요. 1번하고 3번은 이제 한 4, 5점 정도? 1번하고 3번은, 예, 지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그 정도면은 괜찮다. 그 이상이면. 그 이상이면은 오히려 부모인 나를 M자인 유형으로 바꿔가는 게 좀 더 필요하다. 네, 네네네. 지금 현재 6세. 그러니까 만 4세.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세, 그러면 내년에 이제 7세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6세가 된 거죠? 6세가 된 거죠? 네. 이제, 그러면은, 예, 충분히 거의 2년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기관에서 하는 것만 잘 따라와도 12, 3점, 3점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뭔가, 아까 말했던, 뭐, 넘버블록스를 본다거나, 직접 이제 걸으면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어, 하나, 둘, 셋, 넷 발자국 걸으면서 우리 집에서 어린이집까지, 집에서 유치원까지 몇 걸음, 버스 타는 데까지 몇 걸음인지 세보자, 뭐 이런 식으로, 숫자에 대한 개념만
100, 200단위만 넘어가게 계속 셀 수 있어도 아이의 수 개념이 확실히 올라가거든요. 그것만 잘 돼도 12, 3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 영역은 조금 지금은 무섭게 혼내거나 아니면 무섭게 혼내지 않는다면 이게 외동인 경우에는 위에 형제가 없으니까 네, 쉽게 혼내지 않는다면은 뭔가 아이가 너무 과잉 보호를 받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무 내 아이가 또래보다 어머님이 바라보는 아이가 어, 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더 걱정이 많고 이러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 아이를 좀 더 큰 애처럼 보고 아니 이것쯤이면 할 수 있어 네가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네,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놓쳤을 수 있는데 몇 점 이상은 되어야 학교 생활하기에 준비되어 있다라든가 이 점수 이상은 적응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않다랄까.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요. 60점대 후반, 70, 60점대, 70점대여도 학교 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런 느낌보다는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60점대다 만약에. 그러면은 빠르게 부모가 제가 아까 올려드린 그 강의 안에 올려드린 W자형, M자형 부모님의 특징만 비교해 보면서도 아, 내가 좀 더 어떤 모습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떠오르실 거 아니에요. 혼자 실패하는 걸 경험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작은 실패는 네가 해봐야 된다라는 느낌을 계속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135 영역이 뭐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 그러면은 내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 예, 좀 전에 요 곡선에서도 내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일 수 있어요. 조금 더 아이한테 미주알, 고주알 설명을 더 자세히 해줘야 된다. 이런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점수가 막 낮다라고 해서 그냥 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사실 이 점수와 이 점수는 차이가 별로 아까 몇 가지만 해주시면 금방금방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7, 8개월 안에 뭐 4번 영역이 7점이 올라서 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제가 여기 강의 한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자존감 올리기 뭐 이런 강의를 보시고 그 부분을 잘 올려주시면 금방 올라가요. 4번 영역이 올라가면 여기 보면은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4번을 빨간색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제일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이 4번 영역을 올리면 올릴수록 스스로 혼자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점수에 의해서 학교를, 물론 더 높은 아이들이 더 생활을 잘하겠죠. 더 스스로 혼자 해내는 거, 알고 있는 거, 시변 처리, 조절, 예, 이런 게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점수 이하는 근데 불가능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 내 아이의 점수를 빨리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고방식으로 바꿔야겠다. 그리고 어떤 양육 가치관을 좀 더 내가 더 가져야겠다. 그리고 어떤 양육의 모습을 예를 들면 밥 먹는 거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꿔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엄마 아빠의 양 스타일이 차이가 많이 날 때 부정적인 영향이 클까요? 예를 들면 게임을 할 때 아빠는 절대 안 봐주고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결국 아이가 울며 끝나는데요. 저와 게임할 때 저는 일부러 티나게 져줘요. 그럼 아이가 알아차리고 오히려 더 규칙을 지키려요. 아빠는 규칙을 지키는 법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계속 지적을 하고 아이는 지적을 받을 때 본인이 미움받고 있다고 느낀대요. 제가 중간에서 아이의 감정도 다독여주고 아빠의 입장도 설명해 주지만 아빠와 자꾸만 마음의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 이럴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답변은 이거예요. 아빠는 좀 더 부드러운 역할을, 엄마의 역할을 하시도록 바뀌시면 좋겠고요. 엄마가 오히려 아빠가 하시던 역할을 하시는 쪽으로 바꾸는 방향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나를 위해주고, 나에게 따뜻한, 양육의 방식, 따뜻한, 어, 부드럽게 안아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인데, 아까 그랬잖아요. 그
이, 이 곡선의 차이가, 어, 예뻐해 줄 때와 혼낼 때의 곡선의 차이가 크다는 거거든요. 이 1번과 4번의 차이가 크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엄마의 방식은 따뜻한 방식, 아빠의 방식은 꼭 그걸 매몰차게라도 반드시 꺾으면서까지 알려주고 싶은 방식이라면 아이는 이게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오히려 악역을 자처하지 마시고 엄마가 오히려 이기면서라도 이걸 하시고 아빠는 일부러라도 져줘야 된다. 예. 아버지 부모 교육 때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아이의 공격성은 아빠가 져주지 않을 때 더 커져요. 아빠가 꺾으려 할 때. 아빠가 이기려 할 때. 그래서, 어,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더라도 제가 이번에, 아이하고 제가 그렇게 많은 게임을 사준지 몰랐는데, 이번에 휴일 같이 보내면서 한 게임이 한 7, 8개 되거든요? 그 게임 한 번을 뭐 한 5판 이상을 하지는 않았는데, 아이하고 게임을 정말 많이 했는데, 작년만 해도 제 딸이 이제 3학년이 됐어요. 제 딸의 모습은 자기가 지는 걸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작년 초. 근데 작년 중반이 되면서, 이제 그걸 용납하는 아이가 됐고, 지금은 제가 2번, 3번 이겨도 그냥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했거든요. 아이가 너무 잘하길래, 이제 애가 커가지고 너무 잘하길래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2번을 연달아 이겼어요. 근데 아이가 아무런 정신적 타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는 거에 대해서, 어, 별로, 화가 나는 상황이 이제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나이 때에는 아이들한테 성취감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5대3, 4대3, 아니면 5대2, 뭐 이런 정도로 일부러라도 져줘야 돼요. 그리고 어머님이 일부러 져준다는 걸 아이가 느낄 정도라면 어머니는 오히려 살짝 덜 져주는 방식. 5대4. 아버님은 맨날 이겨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만 쌓여가고 있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 5대2.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어찌됐든 역할을 좀 바꾸셔서 결론적으로는 두 분의 육아 방식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만약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아이 앞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 앞에서 만약에 의견 차이를 어, 서로 나누셔야 될 경우에는 의견 차이를 나누셔야 될 경우에는 어, 최대한 아이가 안 듣는 상황에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아이는 오히려 더 눈치만 더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일부러 져준 거구나. 예. 아빠는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예,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어, 그 강의 주제 상관없이요. 어느 주제 때 오셔서 어떤 질문을 하셔도 제가 잘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와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계속 하는 만큼 감사하게도 음, 저는 저희 기관들이 좀 건강해져 가고 있음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곡선이 어, 애들이 덜 스트레스 받는 곡선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고, 그 다음에 부분 부분이 좋아지고 있음을 계속 느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작은 거지만 아셨을 때, 그냥 이거 있잖아요. 엄마 지금 정말 화나려고 해. 화 한 번 낼 거, 이 말로 바꾸는 이 하나가 누적이 되면 아이의 4번 영역이 점수가 올라가요. 네. 마음 읽어주는 질문하면 또 올라가고, 네.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면 올라가고, 작은 성공의 습관을 실천하게 하면 올라가고, 네. 이런 작은 하나하나를 계속 듣고 계시다가 순간순간에 육아의 모습에서 적용을 하시면 어느새 6개월, 1년 후에, 2년 후에는 되게 애가 짜증이 줄어 있고 아이가 나중에는 중이병이 없을 엄마 나 혼자 있고 싶어 라는 이런 모습이 줄어들고 네, 그런 시기가 점점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1월 부모 교육을 예, 각각 하려고 했는데 날짜가 안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30일에 제가 하게 되었는데 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국민회관에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거는 끝나고 저랑 얘기하셔도 되고, 네, 거기가 좀 너무 좋은데, 네, 미래를 사는 교회가 너무 좋은데 장소가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엄청 좋거든요. 네, 국민회관보다 훨씬 좋아요. 네. 어쨌든,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그러면은 또 뵙겠습니다. 네. 승현 어머니 끝나고 저랑 잠깐 나누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상담 아직 참여 안 하신 부모님들 참여해 주세요. 만 4세 어머님들. 네. 이제 신청해 주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